한동안 사라졌던 물리적 충돌이 국회에서 재현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사라지고 욕설과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도 있었습니다. 33년 만이라고 합니다. 어제 오후에 최이배 의원의 이 모습, 우리가 헌정사상 처음 보는 모습도 있고 오래전에 보았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사보임을 통해서 새로운 사개특위원으로 임명이 된 최이배 의원이 감금 상태에 있으면서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장면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병상 결재를 통해서 최이배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했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6탄 저지에 나섰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안과 앞에 모여서 문을 막고 서류 접수를 저지했습니다. 경호권이 발동됐습니다. 경호권, 국회의장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발동하는 것인데요. 그 전에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장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발동할 수 있는 것이 질서 유지권이 있고 경호권은 국회의장만 발동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33년 만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더듬어 봤더니 1986년에 유성환 의원의 국시파동 때 경호권이 발동된 적이 있더군요. 자유한국당 심야 한판 벌였습니다. 심상정 의원과 나경원 의원 간의 설전도 있었는데 한번 이따가 보시겠습니다. 공사장에 있어야 할 연장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건 일본말인데요. 큰 장돌이죠. 우리말로는 노루발못법이라고 하던데요. 쇠지렛대라고 하죠. 이 장비를 등장시켜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요. 이런 연장이 등장한 걸 놓고 민주당이 가져온 거다라고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했는데 오늘 오후 늦게 국회 방어과에서 문을 열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국회 측이 밝혔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국회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이라고 분개했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끝까지 좌파 독재와 장기 집권 플랜을 저지하는 데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국회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문영 기자. 여야가 네, 오늘 오후에도 한 차례 또 충돌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상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을 상대로 릴레이 규탄을 이어간 민주당이 조금 전 다시 7층 의안과 이곳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벌어지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한국당이 7층으로의 진입로의 대부분을 봉쇄하고 엘리베이터 이동도 막으면서 사실상 계단으로의 접근밖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계단으로 진입하려는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을 입구부터 한국당이 막으면서 고성과 설전이 오갔습니다. 그랬던 상황은 바로 조금 전 반전됐습니다. 저희 MBN이 단독 취재를 통해 파악한 소식인데요. 여야 4당이 법안을 직접 제출하는 대신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을 통해 모두 법안 제출을 완료한 겁니다. 법안 제출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를 막아야 하는 상황으로 분위기가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입법 발의로 일단 의안은 제출이 됐군요. 그러면 여야 움직임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6탄 방어를 한 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하죠? 네, 3시간 전 민주당의 강병원 원내대변인과 이춘석 국회폭력 사태 고발추진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불법 점거하는 등 국회의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1차 고발 대상으로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강효상, 민경욱 등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이 포함됐습니다. 근거가 되는 조항은 국회 선진화법인 국회법 165조와 166조 등입니다. 반대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사보임 자체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문희상 국회의장을 또 검찰에 고발했다면서요?
네, 자유한국당 이미자 송석준 의원 등은 대검찰청에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미자 한국당 의원과 신체 접촉 논란에 휩싸인 문 의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로써 여야의 전우는 더욱 커져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의안가로 향하는 통로를 자전거 자물쇠와 빨래줄로 막아놓았던 상태였고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도 멈춰놓은 상태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당은 지금 각 의원실에 보좌진 총동원령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여당은 오후 6시부터 바로 이곳 2층인 예결위 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전략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총의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예,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먼저 어제와 오늘 있었던 국회에 혼잡했던, 심각했던 그 상황 한번 보시고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택시 접수가 한 번도 없었는데 택시 접수가 웬 말이냐? 어떻게 이런 짓을 하나? 우리 보좌진들에게 법 만드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밤새도 말도 못하면서 묵묵거리고. 헌법 파괴, 폭력 점거, 자한당은 물러가라! 더 이상 동물국회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국회가 국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접수되어 공격과 정상 이런 사태에 대해서 예, 차정 교수. 이제는 저런 모습 안 보나 했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과거 동물국회가 많이 우리가 깊어왔던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90년대 또 2000년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제 상당히 심각하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겁니다. 경호권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986년에 당시 통일민주당의 유승환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이 반공보다 통일이 국시가 돼야 된다. 국시 발언. 이 국시 발언 때문에 당시 전두환 정권이 유승환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 강경하게 투쟁을 할 때 이때 이 전두환 정권과 당시 민정당이 발동했던 것이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이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상황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한쪽은 일종의 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좌파 장기 집권 플랜에 의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정권 타도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또 민주당은 지금 어제 회의장을 증거했던 자유한국당 18명 의원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지금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당시의 구속영장, 체포영장의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너 죽고 나 살기 식의 정치판이 지금 대전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정치적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당장은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정말 참담한 신경일 겁니다. 사실 지난번 2016년 총선을 통해서 다당제 구도로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극한적인 투쟁을 벌이는 양당제를 어떤 식으로든 조금은 좀 순화시켜보고 정치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정치를 바랬던 것이 지난 20대 총선의 결과였는데 이러한 민심 자체를 지금 정치권이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결국은 죽어나는 것은 국민이고 민생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실 국회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산불과 관련된 추경무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경영계와 노동계의 발등에 불인 이 탄력 근로제 기간 연장 그리고 최저임금제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예. 이 상황에서 여야의 당리당력에서 정작 희생되는 것은 국민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 국민들이 어제는 참담한 하루 그리고 또 오늘은 더 큰 또 실망을 갖고 예. 이 아마 국회를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신 거예요? 백투더 1980. 예.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는 재미라도 있었는데 말이죠. 네. 정태근 의원한테는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런 모습 보지 말자고 해서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 아니었습니까? 국회 선진화법은 정태근 의원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법인데. 아니, 저도 조금 관여가 돼 있죠. 근데 조금 전에 조금 관여라기보다는 동물국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동물사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같은 종들끼리는요. 그리고 동물들은 정직합니다. 사실은 자꾸만 동물국회라면 동물들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무질서가 난무하고 거짓말을 하고 편법을 쓰고 내로남불하고 동물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과거에 동물보다도 못한 국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짧은 국회의원을 하는데 그때는 거의 매년 저런 충돌이 연례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한미 FTA를 가지고 또다시 여야 간의 충돌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제는 더 이상의 이런 그 강행 처리, 무력 충돌 이런 거는 국회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단식을 하게 됐고요. 그랬죠. 열흘인가 하셨죠? 그 단식 자리에 민주당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특히 김성권 의원을 비롯해서 예. 타협을 모색하자는 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김세현 의원 등을 비롯한 소장파들이 모여서 만든 법안이 바로 저 법안입니다. 예. 여야가 함께 마련한 법안이고요.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낙선하신 분들도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통과시킨 법이 바로 저 법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게 이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장치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의회 정치가 살아나겠냐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도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고 예.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만 어제 충격적인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조짐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10년 만에 지금 1, 2, 3월 달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0.3%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오늘 예를 들면 이주열 한은 총재도 엄중하다 경제 상황이. 노무라 증권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1.8%뿐이 안 될 거다. 이렇게 0.6%를 내려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정치는 실종이 아니라 붕괴가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답답한 거는 그것을 정치가 그럼 회복되겠냐? 저 상황에 대치가 됐으면은요. 20대 국회는 종쳤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뇌사 상태로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예. 박원석 의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2012년 5월 30일 날 19대 국회에 등원을 했습니다. 그때 등원했는데 총선 끝나고 좀 전에 정태근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낙선하신 의원들까지 나와가지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어요. 예. 저 솔직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19대 국회 내내 한 번도 저런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어요. 그때도 여야 간에 극심한 정치적 갈등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러방지법을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하셨을 때 사실은 그 직권상정의 사유를 저희는 납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국가비상사태라는.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이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 입구를 가로막는다든지 단상을 점거한다든지 일체 행위하지 않았고 대신에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우리 국회에서도 오랜만에 저렇게 말로 하는 정치, 토론하는 정치를 볼 수 있구나. 국민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꼈던 거죠. 사실은 그때 야당들도 물리적인 저런 단상 점거나 그 본회의장 봉쇄를 못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그건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법은 만들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어제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한 번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거는 전 시시비비와 책임의 진위를 제대로 가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국회의원들이 절타에 따라서 법을 내는 그런 법을 발의하는 이 의사과를 봉쇄하고서 점거하고서
저렇게 불법적인 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저는 용납이 되기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외치는 구호나 말씀들을 보면 너무 얼토당토하는 색깔론이 난무합니다. 예. 이 패스트트랙이 김정은이 원하는 그런 연방제를 만들려는 거다. 베네수엘라 같은 사회가 된다. 도대체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납득이 가능한 아무리 흥분된 상황이고 아무리 그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개연성이 있거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펼쳐야지 저렇게 얼토당토하는 색깔론이 난무한 책임을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게 될 거라고 보고 다시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서 우리 국회가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 후진 국회로 돌아가고 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여야가 충돌할 때 말싸움도 벌어졌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간에 또 설전이 오고 갔는데 그 부분 한번 잠깐 들어보고 또 패널들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출마해야 되는데 그 선거제도 어떻게 출마를 합니까? 민주당과 민주당 그 몇몇 정당이 합의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저희는 방해하면 안 돼. 대변인 선거 제도는 이렇게 이걸 방해하지 않으려고 선진화법을 만든 거 아니야. 정재훈 간사 나오세요. 정재훈 간사. 치사하게 저 의원들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저 지금 위원장님이라고 말씀하는 거 있어요. 나오세요. 심상정 위원장님이 이성을 찾으십시오. 빨리 회의장 비우세요. 뒤에 숨어 있는 국회의원들 앞으로 나오세요. 국회법 제대로 지켜. 무슨 할 말이 있어? 민주당 이중대 조용해. 이해찬 이름으로 고발할 거야. 여기 왜 문을 못 여나? 네 맘대로 다 해라 이찬이야. 마음대로 국회 운영하고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사보임하고 이게 국회입니까? 얼굴 좀 보고 얘기합시다. 빨리 들어.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나오세요. 혼내봐. 이거 보나? 저 뒤에 있는 저 숨어 있는 저 나경원 대표 앞으로 나오세요. 뒤에 있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나오세요. 예,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여야 의원들 간의 설전 보셨는데요. 자, 이 자리에 여야 대변인들 나와 계시니까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부터 먼저 물어보는 게 낫겠죠, 현근택 부대변인? 예. 뭐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예. 예. 자, 지금 국회 선진화법도 있는데 꼭 저렇게 물리력을 동원해서 의안 처리를 막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을 향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제 첫 번째는 뭐 추후에 논의가 되겠지만 이게 선진화법 위반지 여부는 좀 구성 조건을 검토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의 장소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을 막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당 측에서 오히려 이제 폭력적 행동이 들어왔던 것이고요. 뭐 빠루나 망치 등이 사용됐던 것이고 한국당 측에서는 피해자가 발생했던 그런 사안이에요. 그게 이제 본질인데 뭐 그건 이제 책임 있는 공방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외적인 경우에 이게 사용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법에 대상 제한이 없지만 실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든가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응해서 시급히 법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대상이 무제한 확장돼 있다고 해서 이걸 적용하는 운영하는 이 각 당이 그 대상 확정이 안 돼 있는 걸 이용해서 무작정 여기에 태운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건 국회 본질을 외면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라는 게 다수결이 다가 아니고 실제 국회는 수기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수기 과정을 통해서 각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의 의사를 총합하는 것인데 이런 절차 없이 굳이 이렇게 패스트 트랙을 태울 만한 실익이 있느냐. 예. 그 실익은 단 하나죠.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각 정당의 의석 배분 문제죠. 이거 국민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현재 있는 의석을 각 정당에 어떻게 배분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정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는 고위공직자 수사 이 부분도 권력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과연 권력기관 하나 만드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기존에 있는 권력기관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위한 국회 내에서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친 뒤에 그다음에 법안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런 절차 없이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걸 막는 데 있어서
글쎄 어디가 명분이 있는지는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현근택 부대변인은 지금 자유한국당 윤기찬 비대위 전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회의 장소 아니라 그러는데 이제 국회법에 보면 회의 장소나 그 인근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회의를 방해할 목적. 그러니까 결국은 의안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의안을 제출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위를 열 거 아닙니까? 결국은 회의 방해 목적인 건 맞죠. 그럼 왜 갖겠습니까? 회의 방해할 목적이 아니면 결국은 목적은 회의 방해할 목적이 맞고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앞에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국회 선진화법이 과연 존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기로에 섰다고 봅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갈 거냐 말 거냐.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찌 보면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잘 준수해 왔어요. 예방적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찌 보면 이제 그 상황에 딱 맞췄습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이유에 딱 맞는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법이 무력화될 거냐 안 될 거냐 저는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패스트 트랙에 올릴 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다 우리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지난 작년 12월 15일 합의했고요. 그대로 했으면 돼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반수보다 더 많이 찬성해야 되고 대신 폭력은 행사하지 마라. 이게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국회 선진화법이 이번에 실효성을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전으로 돌아갈 거냐 말 거냐 딱 그런 어떤 결정적인 기로에 섰다라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그 어제 회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간사 간의 합의가 안 됐던 회의고요. 그다음에 그나마도 한 번은 회의 시작 전 10분 전에 통보를 받은 겁니다. 두 번째 새벽에 있었던 건 아예 회의 통보를 자체를 못 받았어요. 이것이 적법한 회의냐, 이것이 회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고발을 뭐 하신다고 했으니까 법적 판단을 받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도 좀 국민들이 알고 여기에 있습니다. 대해서는요. 회의 뭐 통보 못 받았다는데 사실 회의할 생각이 없었고요. 일단 의안을 제출하고 회의가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제 참석하려고 했는데 내가 통보를 안 해줘서 안 했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회의를 막으려고 하셨던 거지. 회의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통보를 안 해줘서 회의에 뭐 못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거는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최경철 의원. 이 상황에서 누가 잘했냐 못했냐라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누가 더 잘못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앞에도 썼다시피 여당이 과속운전을 하는 바람에 결국 그 과속운전이 시발이 돼서 결국 한국당의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결국 불렀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대통령께서 강원도 산불 재현장에 가셔서 이재민들을 만나셨어요. 근데 80대 노인 한 분이 대통령께 국민이 있어야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산불 피해 때문에 지금 재민 그 임시 거주 시설에 나와 있는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언제 지금 그 운명을 달리할 줄 모르는데 내가 죽어도 집에서 죽고 싶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근데 집을 어떻게 자기 돈으로 빨리 복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국가가 좀 도움을 주겠다고 이번에 추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당이 빨리 재추경만이라도 국회에서 빨리 통과를 시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싸우다 보면 통과가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여당이 선거법하고 공수처에 매달려서 그 재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방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를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80대 노인의 호소도 듣지 않겠다는 민생의 외침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여당이 얼마나 책임이 없는 집권 정당입니까? 저는 참 답답합니다. 예,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사개특위를 오늘 밤 8시에 다시 또 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또 다시 여야가 그쪽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것처럼 오늘은 또 하나의 역사를 썼습니다. 헌정사상의 또 하나의 치욕의 날이라는 역사를 썼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불법, 탈법의 그런 전자결제, 전자등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원인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안 접수는 분명히 불법이고 탈법이고 따라서 무효 행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 원인 무효인 의안을 갖고 또 오늘 사개특위를 연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입법 구테타, 입법 테러의 계속된 입법 구테타, 입법 테러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계속해서 투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금 사개특위가 열리는 것 등을 대비해서 사개특위는 명백히 불법 사보임에 의한 사개특위고 또 가짜 위원회. 예,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들어봤는데요. 차정 교수님 또 한 번 육탄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렇죠. 오늘 뭐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뺀 나머지 여야 사당은 오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최장 지금 패스트트랙이 하면 한 330일 예.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번 4월 말까지, 이번 4월 임시국회 전까지는 예. 마치기 전까지는 아마 돼야 된다는 것이 네. 아마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데드라인이 아닐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 조금 더 뭐 다음 주까지도 갈 수 있지만 이왕 이렇게 그 여야가 극한적인 대치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어떤 식으로든 뭐 결판을 내는 것이 낫다고 아마 지금 집권 여당과 나머지 또 이 지금 자유한국당 뺀 정당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앞서 제가 이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했는데요. 저는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을 사실 따지는 것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과 그러니까 청와대가 상당한 잘못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지금 국회의 극한적 대치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기승적 색깔론의 예정된 행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모든 것이 이 지금 좌파 장기 독재 플랜이다.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선거제 계획이라든지 공수처 문제가 결국은 또 연방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에서 할 수 있는 감은 뭡니까? 그것이 어떤 정치적 타협이 가능할 수 있나요? 그것은 전면적인 반대, 극한적인 투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권 타도밖에 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정치적 운신의 폭을 좁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 여당의 여건의 무리수에 대해서 강하게 저런 식으로 반발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 그 관성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떠밀려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며칠 전이었죠. 제가 기억하기로 4월 3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민주노총이 국회 담장을 넘어왔었어요. 그 담장 허문 기억나시죠? 그때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논평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당은 어떠한 불법과 폭력도 용인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한국당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법과 원칙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번 이 지금 국회 사보임이다 선거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당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법과 원칙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안 접수가 이거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국회 투쟁을 여러 번 봐왔지만 의안가를 점령하는 건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의안 자체를 발의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여당이 또 이 나머지 정당들이 반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기승전 색깔로는 지금 이 예정된 기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좌파 독재라는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경실련에서 토론을 할 때 이 상태로 가면 민주당이 남미형 좌파 정당이 될 것이다 라고 사실은 시민단체, 우호적인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독재 타도라는 말이 참 어색해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신들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지를 알면서 지금 선진화법을 위반하게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보다도 더 무서운 게 5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돼 있습니다. 선진화법을 위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하는 건 선진화법 위반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아까 윤 대변인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실제로 고발이 된 상태에서는 위반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 데에는 이 국회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군부 독재 시절에도 합의하지 않고 처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헌법과 의회의 최후의 보루는 국회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야는 항상 저렇게 극한의 대치를 해왔고 그것을 조정하면서 의회주의를 살려나갈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국회의장한테 있습니다. 예, 국회의장 부분은 좀 이따 따로 한번 얘기하도록 하시죠. 지금 국회의장 병원 상황도 한번 저희가 전하려고 하는데, 자, 차재원 교수, 정태근 의원 두 분의 말씀 들어봤는데 지금 양쪽 다 이제 제가 듣기에는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아까 여야 대변인 말씀도 우리가 들었는데 거의 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이냐? 차재원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정태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박원석 의원, 네. 문제는 사전에 협상을 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도 별로 없어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이제 12월 말에 손학규, 이정미 두 이제 소수 야당의 대표들이 단식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선거법에 관한 합의문이 만들어졌어요. 나경원 대표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1월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포함한 이런 선거법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얘기도 없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협상장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수기 과정이 없었던 게 아니고 수기를 하자고 장을 열었는데 안 나온 거죠. 나머지 4당만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니까 그때 가서 마지못해 이게 자유한국당의 당론이라고 내놓은 게 의원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겠다. 이거는 아예 판을 깨겠다는 아니지. 그건 뭐 자유한국당의 당론 수렴 과정 제대로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법은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 처리가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행에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늘 양당 간에 이 힘이 있는 양당 간의 담합 구조였던 거죠. 이번에 그 담합 구조가 깨진 겁니다. 민주당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위해 선거제도를 좀 바꿔보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정치 혐오와 적대적 공생에 기초한 정치를 하고 싶다. 그 담합 구조 깨지는 거에 동의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저는 한국당이 이전에도 많았고 330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기회가 있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면 합법적인 의사방해 이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분 없는 불법적인 의사방해 행위를 이제 그만 중단해달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러면 여야가 왜 이렇게 사생결단식으로 격렬하게 싸우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